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이 유행기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상생으로 더 확장. 지난 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신년사가 공개됐습니다. 신년사는 한 해 동안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을 담은 일종의 방향타입니다. 올해는 특히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은데요. 집권 4년차 전반기를 매듭짓고 후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해 국정 성과에 따라 이번 정부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신년사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셨나요? 약간 한 5분, 10분 늦게 왔는데 네네. 그냥 내 생각하고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네네. 똑같은 이야기한다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들고 지금 뭐 이미 시도하는 자체가 조금씩 가고 있다는 뭐 그런 증거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현재가 먹고 살기가 바쁜데 꿈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다 살기 좋은 나라, 다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포용, 평화,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주요 정책 기조를 추진했지만 실제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좀 낮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가 이번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 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의 결실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한데요. 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와 궁극적으로는 상생,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지 주요 분야별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박진철 씨. 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저는 양압기를 꼭 코에 끼고 이제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낮에 이제 세척을 해둔 쿠션과 이제 호수가 있고요. 여기를 연결해둔 양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통에 있는 곳에 이제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연결하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양압기는 숨을 지속적으로 잘 쉴 수 있게 코에 일정한 압력의 바람을 넣어주는 기기입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이러시면 이제 주무실 준비가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잠을 청하곤 합니다. 이렇게 매일 양압기를 쓰고
잠을 잔 지 1년 6개월. 심했던 수면 무호흡증 증상은 한결 호전됐습니다. 또 AHI 같은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 지수인데 이게 2.1이라는 거는 이제 1시간에 한 2번 정도 수면 무호흡을 했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이 수치가 50 정도가 나왔거든요. 1시간에 50번 네. 정도? 그런데 이제 이걸 쓰고 나서 지금 1시간에 2번 정도 수면 무호흡이 발생을 한 거니까 거의 뭐 25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한 거죠. 근 30여 년간 그를 괴롭힌 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자는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만성 피로를 느끼기 쉬운데요. 심한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제가 자다가 신랑 자는 거를 한번 깨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봤는데 이제 입을 계속 벌리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네, 입을 벌리고 숨이 막혀가고 이제 컥컥 소리 내면서 이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한 와중에 이제 입으로 숨을 쉬려고 이렇게 막 있잖아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이제 숨 쉬려고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건강상 걱정이 됐지만 그간 검사와 치료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검사 비용 때문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만 원 정도 비용을 하고 그럼 이 양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시중에 구매를 하려면 200만 원 중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건 2년 전 수면 무호흡과 관련된 항목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이 결정된 건데요. 건보 적용 후 검사 비용과 양압기 대여료는 각각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덕분에 박진철 씨도 검사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적용된 거는 조금 싸게 받으셨나요? 확실히 싸게 받았죠. 네. 그때 당시 한 20% 정도? 원래 그 수면 다원 검사의 비용이 한 20% 정도만 내고 비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정도면 처음엔 한 70만 원 정도 하셨으면 두 번째는 얼마 정도? 13만 원인가 14만 원 정도. 네. 오, 엄청 차이 나는데요? 네. 이로 인해 가장 반기는 건 역시나 같은 방을 쓰는 아내입니다. 요즘 양압기 쓰시고 나서는 좀 비교적 조용히 주무시는 편인가요? 양압기 쓰고 나서는 아예 못 들어요, 소리. 사실 어떻게 보면 양압기가 가정의 평화를 지켜준 건데. 네, 맞아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이나 아동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요약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 병실 건보 적용, MRI 같은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들이 추진됐고 그 결과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드디어 이모네에도 예쁜 아기가 생긴대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문재인 케어 이후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장 올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당뇨병 관리 기기를 구매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도 올해 더욱 확대가 됩니다. 그간 4대 중증 질환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우리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함께 올 한 해에도 문재인 케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겠다는 건데요. 바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 국가입니다.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기초연금, 고교, 무상교육 같은 포용 정책에서도 확실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상생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가 기대되는 건 국민 삶의 기반인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원하시는 일자리가 있나요? 보시면. 지금은 또 이런 어떤 명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네. 더 없어요. 서희원 씨는 벌써 6개월째 구직 중입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 오랫동안 영업 판매 일을 했다는 서 씨. 구직의 높은 벽을 실감한 건 그의 나이가 40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보면 네. 뭐 거의 40대 미만이 많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이렇게 20세에서 45세 이렇게 나와 있어도 막상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45세에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네네. 20세에 가까운 사람을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뽑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의미는 없어요. 서 씨와 같은 40대는 높은 숙련도와 생산성을 갖고 있는 일터의 주역입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전문성이 높고 일에 대한 의욕도 강한 편.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나요? 지금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네네. 부모님이고 다행히 지금 결혼은 안 해서 네네. 자식은 없는데 만약에 자식까지 있었으면은 더 힘들었겠다. 지금 부모님은 이제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냥. 네네. 그럼 이제 혼자서 이제 뭐 부모님 부양하고. 네네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40대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설상가상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갈 곳도 많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의 부담감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를 꺼리는 데다 직종 전환에도 소극적이어서인데요. 정부가 40대를 위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배경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중에 40대를 위한 별도의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40대 일자리 TF를 구성해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발표될 대책에서는 청년 대책에 준하는 근원적이고 과감한 40대 맞춤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정책이 나오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빨리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정말 나 정말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정말 이렇게 확 와닿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3일 평택 당진항의 신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당시입니다.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새해 첫 경제 행보로 수출 최일선 현장을 방문한 것은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만들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앞으로 뛰게 할 방안으로 혁신을 지목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회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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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근거리 물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1인 가구의 증가로 급성장한 배달 문화. 이곳 역시 배달 대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배달 대행업체 중에서도 발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데요. 그 배달 대행 업계 최초로 공유 주방을 배달을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누적 배달 건수 1억 건을 돌파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배달 대행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상점주와 라이더들에게 어플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플랫폼 개발을 통해 차별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SQM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SLA라는 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LA 평가라는 것은 라이더 배달 수행 건수와 고객 클레임 건수 등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장기적으로 배달 대행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혁신으로 급성장을 보이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7%의 배달 건수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중기부가 선정한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비상장 기업 중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에 비유하는 유니콘 기업. 지난해 5개의 기업이 추가 선정되며 국내에는 현재 총 11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응원하고 또 예비 유니콘 제도를 보다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발굴 육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니콘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빙이라는 뜻이 이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물건도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과 맞물려서 지금 무빙이라는 조인트 벤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무빙이라는 회사는 현재 전기 이륜차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에 더불어서 그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수행 정보를 수집해서 그를 기반으로 한 보험이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니콘 기업의 잇따른 탄생은 우리 경제에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일단 1조 원의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인 만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예상되고요.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당연히 고용도 늘 수 있습니다. 또 젊은 기업다운 혁신적 서비스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게 정부의 올해 목표입니다. 혁신 성장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확실한 성과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케 하겠다는 겁니다.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2020년. 그 마지막은 바로 공정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에서 공정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언급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특히 2020년 변화가 기대되는 것은 검찰개혁.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 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제 식구 감사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종결되고 마무리됐던 게 기존의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누구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거나 누구는 터무니없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그래서 기소 안 될 것을 마치 무슨 범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정치 공작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12월 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공수처법이 2019년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돼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지금껏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이양해 검찰의 권력 비대화와 정치 개입을 막으려는 취지로 설립되는데요. 이로써 65년 만에 검찰의 기소 독점이 깨지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기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간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이 검사의 잘못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제3의 외부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봐주기 수사를 막자라는 것이 이제 공수처 설치의 중요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 대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제 수단이 공수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권만 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까지만 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하게는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소권만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못하니까 기소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소권을 남용하기가 어려운 구조.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통제할 수가 있고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로써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공수처, 경찰 두 곳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권력을 쪼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이죠. 그래서 쪼개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갖게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수사권, 기소권 역시 쪼개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가질 수 있게 만들자. 검찰 개혁으로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혁신이나 포용이 부족했다는 것도 상호 간의 불신, 그 신뢰 부족에 기인한 바 굉장히 컸고 그 신뢰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었거든요. 신년사에 나타난 대로 공정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2020년 한국 사회에 확실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년 새해 국정 운영의 시동은 걸렸습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확실한 변화를 예고한 2020년. 약속한 정책의 성과들이 국민 삶 속에서 뚜렷이 체감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주기를 기대합니다.